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겸, 올해 57세입니다. 한때 번듯한 병원의 원장이었지만 지금은 제 탐욕이 빚어낸 비극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이야기가 부디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제 과거를 꺼내어 봅니다. 어둠은 마치 서서히 물드는 잉크처럼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듭니다. 저 역시 그 어둠이 언제부터 제 안에 뿌리를 내렸는지 명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 병원이 승승장구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제 손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에 취해 저는 서서히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겸 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간호사님입니다. 인사팀장의 사무적인 목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던 그 순간 제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연.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깃든 듯한 표정이 묘하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만남이 제 삶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이야. 여보, 오늘 저녁 학회 참석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 최미경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애써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굳건한 믿음으로 저를 지지해준 아내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지연과의 위험한 관계는 그렇게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연은 싱그러운 젊음과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존경하고 심지어 숭배하는 듯한 그녀의 뜨거운 시선은 저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시작된 우리의 불안한 만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라는 은밀한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위험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도겸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지연의 가녀린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은 저희 메마른 가슴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성공한 병원장으로서의 저희 권위와 자존감을 그녀는 한껏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칭찬과 감탄은 달콤한 독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덧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면을 쓴 채 이어가는 이중생활은 점점 익숙해져 갔고 처음 느꼈던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 이미 이 위험한 관계를 끊을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제 안의 탐욕은 이미 너무나 커져 버렸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큰아들 김도준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습니다. 듬직하게 자라준 아들을 볼 때면 아버지로서의 뿌듯함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 여동생 중에 아주 괜찮은 아이가 있어요. 이름은 이소연이라고 하는데 혹시 도준 씨께 소개해 드려보는 건 어떠세요? 정말 착하고 현명한 아이랍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제 불륜 상대의 여동생을 소개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그녀의 끈질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제 죄악의 씨앗이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소연이라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지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외모에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제 아들 도준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주는 밝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연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났지만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신 분이라 그런지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아들의 순수한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죄의 굴레를 이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소연과 도주는 결혼했고 결혼식 날 저는 겉으로는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끔찍한 배신감과 불안감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김도연이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는 여자친구 이미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재현 씨 동생분들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예상치 못한 도연의 반항에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이지연의 둘째 여동생인 이수연을 도연에게 소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집안끼리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제 병원과 가문을 안정시키려는 속셈이었죠.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게 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내가 이 결혼을 한다면 내가 내게 병원 경영권을 넘겨주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어리석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과 인생을 담보로 제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오랜 침묵 끝에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수연과 결혼했고 두 사람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곧마 터져가는 상처들을 감춘 채 말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이제 병원 경영은 제게 맡겨주시는 거죠? 도연의 덤덤한 말투와 어딘가 서늘한 눈빛에서 저는 이미 그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저는 애써 그의 눈빛을 외면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재앙은 마치 예고된 수순처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수연은 결혼 후 자주 저희 병원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고 때로는 이지연과 함께 제 진료실에 들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가운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수연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에 도연 씨가 출장 가서 혼자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순간적인 망설임과 함께 제 안에 억눌렸던 욕망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서는 안 될 금지된 선을 며느리와 넘고 말았습니다. 그저 이례적인 실수일 거라고, 곧 후회하고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그 후로도 끊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은밀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인 것 같아요. 수연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흑백으로 변하는 듯한 아찔한 기분이었습니다.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제 손에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핏줄이었습니다. 도연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 틈을 타 우리의 비밀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저는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 통화 내용은 뭐죠? 어느 날 아침 아내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번호가 떠 있었고 재생 버튼 옆에는 통화 녹음이라는 섬뜩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연과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연이 실수로 녹음했거나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경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은 격렬한 분노와 슬픔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미경아,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변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 집은 처참한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도연은 모든 진실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아버지께서 끝까지 아니길, 제 착각이길 바랐는데. 도연의 찢어지는 듯한 절규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수연의 관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희망과 병원 경영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애써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그의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첫째 아들 도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소연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집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소연이도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준은 깊은 상처를 받은 소연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도연 역시 수연과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미경은 더 이상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했고 결국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지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였던 수연 역시 아이를 가진 채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 도연 씨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오롯이 제 아이로 키울 거예요. 하지만 김 원장님, 우리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어요. 수연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울립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낳아 홀로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연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적지 않은 위자료를 요구했고 저는 아무런 이해 없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죄의 대가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저희 병원은 결국 부도가 났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탐닉했던 이지연과의 질척거렸던 관계 역시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호련히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가끔씩 멀리서 수연이 홀로 키우고 있다는 제 아이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벌써 5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핏줄이 흐르는 아이지만 저는 영원히 그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어리석은 욕망이 만들어낸 슬픈 현실입니다. 도연은 힘겨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준 역시 소연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 미경은 여전히 저에 대한 깊은 원망과 실망감으로 제 소식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탐욕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수많은 과오들을 저질렀고 이제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깊은 후회와 사무치는 고독뿐입니다. 여러분, 제 길고 어두웠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교훈을 얻고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때로는 우리를 눈멀게 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 신뢰, 사랑. 그 어떤 가치도 순간의 잘못된 유혹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삶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작고 내딴 시골 마을의 요양병원에서 봉사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후회와 참회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려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어둡고 후회스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 위주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한때 병원장이었지만 지금은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김도겸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같은 어리석음과 고통이 아닌 지혜와 사랑,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